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불볕더위에 전국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서울에도 올여름 처음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 33도, 대전과 광주, 춘천은 34도, 경북 경산은 36도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보니까 마치 7월 말이나 8월 초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오늘이 6월 9일입니다. 새삼 때일은 더위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자, 어제 전학년 등교 개학이 마무리됐죠. 코로나로 인해 몇 달간 이어지는 온라인 개학, 일주일 한두 번의 등교. 개학했지만 방학 같은 이런 상황이 고등학생 같은 수험생이나 학부모님들에게는 이렇게 공부해도 되나? 불안을 안겨주고 있고요. 또 자기주도 학습이 안 되는 어린 저학년들은 저학년대로 또 걱정입니다. 석 달을 맞은 온라인 수업,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교육에 대해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죠. 여러분의 의견도 샵0945 그리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채팅창으로 받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 씨와 함께하는 3분 요가. 오늘 리 씨가 스튜디오에 출연하는 날입니다. 자,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생활이 묻고 정보가 답한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네, 1부는 현장의 목소리로 생활 속 이야기 들어봅니다. 어제부로 전학년 등교 개학이 마무리됐죠. 하지만 오늘도 등교하지 않고 온라인 수업을 듣는 학생들 많을 겁니다. 보통 격주 또는 주 며칠씩 번갈아 가면서 등교를 하기 때문인데요. 어느새 석 달에 접어든 온라인 수업. 일부에서는 학력 저하를 우려해서 학원과 과외 같은 사교육을 병행한다는 학부모님들도 많으시던데요. 코로나 이후의 교육 오늘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이범 교육평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면 등교가 시작이 됐지만 매일 모든 아이들이 등교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최소 주 1회만 등교하면서 원격 수업, 즉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기도 하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갈 거면 등교 중지가 낫지 않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모든 학생이 그렇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등교를 한다면 예. 그로 인해서 학교에서 혼란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만큼 학교의 방역에 문제가 생길 우려도 큰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지금 등교해 있는 학생의 숫자를 일정 수준 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예. 정부에서는 단계적으로 등교를 확대할 그 방침인 것인데요. 예. 주 1회 등교라고 해서 모든 학생들이 다 주 1회 등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학교의 사정, 이를테면 공간이라든지 또 층별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떤 학교, 어떤 학년은 주 2회, 또는 예. 주 3회, 심지어 상당수 학생들이 지금 매일 등교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주 1회 등교라는 것이 지속되는 상황은 아니고요. 또 보편적 상황도 아니고 차츰차츰 수위를 높여가서 예. 전원 등교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예, 학교마다 또 상황마다 유동적이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코로나19 전 세계적으로 확산을 하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등교 수업입니까? 온라인 수업으로 또 진행을 합니까? 어떻게 되고 있죠?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루어진 셧다운이라는 것은 부모도 출근하지 않고 예. 또 아이도 학교에 가지 않는 상황이죠. 이게 이제 조금씩 풀리면서 각국마다 이제 등교를 재개를 하고 있는데요. 재밌는 것은 프랑스 같은 경우는 초등부터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 초등학생의 경우는 이제 보육 문제, 부모가 돌보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조치를 취한 건데, 예. 또 독일 같은 경우는 반대로 고등학생부터 등교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등학생들은 이제 학교에서 마스크를 쓴다든지 거리두기를 한다든지 이런 수칙을 비교적 잘 지킬 거라고 생각해서 예. 그렇게 먼저 이제 등교를 하는 것이고요. 예. 지금 현재 유럽에서 러시아를 제외하고 가장 심각한 나라가 영국입니다. 예. 아직도 확진자가 하루에 1,000명 이상씩 나오는데 등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 정부가 전체 학생의 25% 이하만 학교에 있게 해라, 동시에. 그러니까 이제 일부 학년만 등교를 시키고 조금씩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모든 국가들에서 학교에서 집단 감염된 사례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 이제 3월 말에 등교를 했다가 이제 유치원에서 그 확진자가 여러 명 생기는 바람에 다시 예. 휴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것을 제외하면은 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예. 그래서 학교에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조심하면 학교에서 감염이 급속히 확산되는 그런 상황은 비교적 앞으로도 좀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부터, 독일은 고등학생부터, 또 영국은 25% 이하의 학생만 좀 등교를 시키는 상황인데, 그러면 등교하지 않는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 온라인 수업을 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예외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스마트 기기 보급률이라든지 예. 고속 인터넷 사용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일단 좀 그걸 할 수 있을 만한 그 환경이 잘 확보된 상황이었고요. 원격 교육도 다른 나라들을 보면 예. 굉장히 잘 하고 있는 학교나 지역도 있지만 거의 못 하고 있는 학교나 지역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 접속 환경이나 기기 환경이 우리보다 못한 경우도 많고요. 예. 우리나라는 이제 EBS라든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배움태라는 게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된 학부모들이 많으실 텐데 이런 국가 단위의 플랫폼이 우리나라에는 존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준비 기간이 촉박하긴 했지만 그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수업을 학생들에게 어쨌든 제공할 수 있었는데 예. 대부분의 나라는 그런 국가적인 플랫폼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지역별 학교별 편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나라가 잘 하고 있다. 지금 그 온라인 수업이 우리나라에서 3개월째 접어들었는데 뭐 EBS 인터넷 강의만 틀어준다, 뭐 숙제 폭탄이다 이런 또 지적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예. 아무래도 준비 기간이 촉박했고 예. 교사들이 대부분 난생 처음 해보는 방식의 수업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예. 아무래도 노하우가 좀 부족합니다. 예. 그래서 뭐 과제를 내주는데 너무 적게 내주거나 또 반대로 너무 많이 내준다는 불만이 나오기도 하고요. 예. 또 어쨌든 일괄적으로 하나의 동영상 강의를 제작해서 여러 번 틀어주는 예. 각 반마다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이런 경우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기기 사용 등에 익숙하지 않은 교사가 처음 제작한 동영상을 보고 좀 흥미를 느끼기 어렵다든지 예. 뭐 이런 경우들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결국 시간이 가면서 교사들의 준비도 숙달도도 높아지고 하면서 차츰차츰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지 당장은 뭐 이렇게 예. 학부모들이 완전히 원하는 수준의 수업을 하기는 좀 어려운 여건이라고 봅니다. 예. 이런 지적들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처럼 들리고요. 올해 초에 영국에 다녀오시면서 영국의 온라인 수업 현장을 보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4월부터 온라인 수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진행 방식 등에 좀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영국에 우연히 있다가 예. 셧다운을 일주일 경험했는데요. 예. 영국도 우리나라하고 그 진행하는 방식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크게 세 가지, 즉 과제를 제시하고 이제 해오도록 요구하는 이런 예. 방식. 콘텐츠 주를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는 방식 그리고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는 방식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예. 영국도 뭐 대동소이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일부 사립 고등학교 등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수업을 실시간 쌍방향으로 수업하면서 굉장히 수업의 질도 높은 것을 옆에서 볼 수 있었는데 예. 뭐 지역별 또 공사립 격차가 이제 큰 나라이다 보니까 공립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과제를 좀 내주고 그것을 해오는 걸 체크하는 정도 수준. 이렇게 되면 이제 새로운 걸 가르치기는 좀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격차가 굉장히 크게 진행되고 있구나 이런 것도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지금의 변화가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사회적 변화를 겪는 상황에서 언젠가는 올 환경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교육계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해왔던 겁니까? 거의 예상하거나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었죠. 아, 그렇군요. 예. 대학의 경우는 그래도 좀 다릅니다. 대학의 경우는 최근에 이제 온라인 오픈 강의, 그 MOOC라고 부르죠. MOOC라고 부르는 이것도 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같은 예를 보면 미국에서 그 원격 교육에 가장 앞서는 대학이 MIT나 하버드가 아니라 아리조나 주립대거든요. 아리조나 주립대는 이미 5년 전부터 정규 수업하고 똑같은 학점도 주고 학위도 주는
이런 식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대학의 경우는 이런 흐름이 우리나라에도 일정 부분 도입되어 있는 상황인데 초중고의 경우는 전혀 다르죠. 초중고는 이제 우리나 다른 나라나 이런 원격 교육을 대규모로 시도해본 전례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초중고에서 사상 최초로 대규모 원격 교육을 경험하고 있는 어찌 보면 교육사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죠. 예, 교육계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미처 준비 없이 2020년 코로나를 지금 살고 있는데 올해가 교육혁신의 기점이 될 거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코로나19로 인한 이런 급격한 교육 환경의 변화를 어떻게 좀 보십니까? 사실 원격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대학이나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사교육에서 많이 이용하는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입시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온라인 교육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이제 오프라인, 특히 초중고 교육 쪽에 뭐 급격히 도입되리라는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인데 지금은 어쨌든 그것을 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집단적으로 경험하면서 온라인 교육의 여러 가지 한계나 문제점들도 많이 느끼고 있지만 또 가능성들도 새로 엿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온라인 교육을 하게 되면 시간적으로 좀 자유로운 면이 있죠. 내가 원하는 때 접속해서 원하는 수업이나 교육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고 또 공간적으로도 물론 학교에 모이지 않고도 뭐 자기 집에서 다른 공간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까 결국 시공간적인 어떤 유연성이 굉장히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그 진화가 점점 이루어진다면 앞으로는 우리가 꼭 학교에 소속될 필요가 있느냐? 지금 학교에서 교육하는 게 당연한 것으로 이제 여겨져 왔습니다만 이런 시스템이 점점 발전하고 확대된다면 학생도 굳이 특정 학교에 소속될 필요가 없고 교사도 특정 학교 소속이 아니어도 되는 이런 상황이 물론 하루아침에 이런 방향으로 완전히 바뀌지는 않겠지만 서서 이런 방향의 변화가 이제 도입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능은 온라인 그 시장이 워낙 크고요. 이번 사태로 초등학교, 중학교,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시장도 확대될 거라고 보십니까? 공교육에서 제공하는 것과 사교육에서 제공하는 것은 전혀 다른데요. 이 특징이 뭐냐면 온라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저학년으로 갈수록 경험적으로 봤을 때 효율이 좀 낮아집니다. 특히 초등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교육을 해도 잘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래서 공교육도 그렇지만 사교육도 마찬가지로 온라인 교육은 고학년,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고3으로 가까이 갈수록 점점 이용자가 늘어나는 이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사교육뿐만 아니라 공교육도 사실 초등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 온라인 교육, 원격 교육이 장기화되면 학생들의 학습 부진이나 수업 학습 결손 이런 것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아직까지는 온라인 교육의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과 그 발전 가능성들을 또 많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특히 어린 학생 기준으로 보면은 아직까지는 좀 한계가 뚜렷하게 또 있는 그런 교육 방식이기도 한 것이죠. 뭐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시장 확대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셨고요. 사실 우리나라 교육 보면 애들 교육 때문에 이사 간다, 즉 강남 쏠림 현상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 수업이 확대되면서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줄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무조건 그렇게 되리라고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만 잘하면 그런 변화도 유도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교실 안에서 한 교실에 있는 학생들의 학력 격차가 너무 크면 교사가 효과적인 수업을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나마 이제 초등 때는 학력 격차가 비교적 적더라도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학력 격차가 점점 심해지는 경우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지역의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뭐 엄청나게 학력 격차가 큰 학생이 한 교실에 모여 있는 이런 경우들을 이제 목격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교육학에서는 이제 개별화 교육이라고 해서 그러면 이제 학생 개개인마다 그런 요구나 수준이 다른데 어떻게 개별적인 요구를 충족시켜 줄 것이냐 이것에 대한 연구와 시도가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여기에 이제 온라인 교육이 결합이 되면 이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별화 교육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당연히 한 반에 있는 경우라면 옆에 있는 학생이 나보다 학력 수준이 훨씬 낮거나 높으면 그러면 같이 교육받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는데 온라인은 어차피
개인으로 개별화 교육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개인별 맞춤형 교육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는 것이죠. 예. 정부도 장기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교육 시스템을 조금씩 진화시키는 그런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사고와 일반고 등 학력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도 현재 온라인 교육 활용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것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예. 아까 설명드렸지만 초등학교, 특히 저학년은 온라인 교육에 과도한 기대를 거는 것이 좀 위험할 수 있지만, 예. 고등학생의 경우는 이제 학력 격차가 크고, 특히 이제 지역별 격차, 또 자사고냐 일반고냐, 또 특목고냐 이런 것에 따른 격차가 굉장히 큰데, 예. 만약에 일반고에 내가 소속돼 있지만 내가 원하는 수준의 수업을 내가 온라인에서 골라서 수강을 할 수 있다. 예.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일반고에 소속돼 있음으로 인해서 겪게 된 불리함 같은 것들도 일정 수준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죠. 예.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차피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를 2025년 9월부터 도입할 예정인데요. 예. 이게 이제 서구 선진국에서는 다 하고 있는 건데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수강 신청을 할 때 결국 학교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이를테면 내 수준에 맞는 어떤 그런 수업은 우리 학교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 다른 학교 선생님이 진행하는 강의를 온라인으로 수강을 한다든지 또는 나는 예를 들어 일본어를 배우고 싶은데 우리 학교에서는 일본어를 가르치지 않는다. 그럼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고 학점을 인정받는다든지 이것이 얼마든지 가능해지기 때문에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것을 계기로 예. 온라인 교육이 앞으로 한 번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예.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학교 환경이 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등교 계약이 무려 4차례 연기되면서 아예 9월 학기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일부 교육감으로부터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때 논란이 뜨거웠는데 9월 학기제 도입 어떻게 보십니까? 9월 학기제는 저도 장점이 많다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여태까지 9월 학기제를 도입하면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연구들이 많았는데 예. 그것은 이제 입학하는 시기를 6개월 앞당기는 그런 모델로 설계를 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입학하는 시기를 늦추는 방식으로 설계를 하면 예. 전환하는 비용도 상당히 적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를테면 지금은 1월에서 12월생까지 3월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1월에서 12월생까지 9월에 입학하도록 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면 한 학년에 해당하는 학생 숫자가 갑자기 급증하지 않습니다. 일정한 숫자를 유지하면서 예. 학년 운영을 이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근데 과거에 이제 9월 학기제의 그 설계는 어떤 식으로 많이 했냐면, 이를테면 처음에 입학하는 학년이 12개월간의 출생한 학생이 아니라 예. 18개월간의 출생한 학생을 갑자기 한 학년에 입학시키는 식으로 설계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해당 학년, 해당 1학년부터 갑자기 많은 교사와 시설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교육과정도 또 개정을 해야 되고 해서 굉장히 전환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었죠.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입학 시기를 6개월 그냥 늦추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훨씬 전환 비용은 적게 드는데요. 예.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지금 떡봉김에 제사 지낸다는 식으로 코로나19 사태의 즈음에서 그냥 9월 학기제를 도입하자. 이거는 저는 좀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9월에 지금보다 일일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날 수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거든요. 예. 많은 전문가들이 2차 유행도 지금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9월 학기제 준비했다가 학교문을 열었다가 더 상황이 악화되면 더 연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예. 그래서 지금 9월 학기제를 거론하고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전 좀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범 교육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1011번님께서는 오늘 3학년, 5학년 학교 갔어요. 긴장 반으로 보내긴 했지만 아이들은 행복해하네요 하시면서 아이들 사진을 이렇게 또 보내주셨는데요. 좀 이런 아이들의 활짝 웃는 모습 보면 괜히 어른으로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학교에서 좀 방역에 문제가 없도록 좀 잘 철저히 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7477번님은 9월 학기제 대찬성입니다 하셨고요.
네, 많은 또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1부는 여기서 줄이고요. 2부는 요가 리시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군요. 요가와 또 부동산 상담으로 잠시 뒤 돌아옵니다. 생활의 달인이 되는 법이요? 하하!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들으셔야죠. 네, 생활의 달인이 되는 손쉬운 방법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과 함께하는 건데요. 매일 3분씩 건강한 자세의 달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리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네, 나마스테. 자, 오늘 어떤 자세입니까? 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팔이 길어지는 스트레칭 준비해봤는데요. 예. 오늘 동작만큼 이렇게 쉬운 동작 없을 거예요. 팔이 길어지는 동작이고 쉬운 동작이다. 네. 기대가 됩니다. 평소에 어깨 아프신 분들 있잖아요. 예. 어깨가 아프면 사실 팔 스트레칭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예. 당연히 팔이 어깨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 팔 스트레칭 하다 보면은 어깨 자극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오늘은 그 어깨 자극을 최소화시키면서도 팔이 길어지는 스트레칭 알려드릴 테니까요. 예. 잘 듣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 바로 동작을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의자에 바르게 앉은 상태로 진행을 해볼게요. 예. 자, 양팔 좌우로 쭉 뻗어볼게요. 이때 오른손등 천장, 왼손 바닥 천장 향할 수 있도록 각 손바닥 뒤집어 주시고요. 네, 그 상태에서 예. 오른쪽으로 몸통을 살짝 기울이시면서 이렇게 무너지면 안 돼요. 무너지면 안 돼요. 평행 일자로? 유지하시면서 예. 일자로 쭉 기울이시면서 숨 들이마시고 음. 내쉬는 호흡과 함께 양팔 더 길게 늘려볼게요. 네, 다시 정면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번에 다시 예. 손바닥 반대쪽으로 뒤집어 볼게요. 바꿔서요? 그렇죠. 예. 이게 오른 포인트입니까? 손바닥. 그렇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예. 오른 손바닥이 위, 왼손 등 위 향할 수 있도록 예. 그 상태에서 이번에는 왼쪽으로 평행 상태로 그대로 가볼게요. 네, 이 상태에서 숨 들이마시고 예. 내쉬면서 양팔 좌우로 더 길게 뻗어줄게요. 어깨 내리시고요. 예. 네, 예. 다시 그리고 정면으로 돌아옵니다. 쉽죠? 너무 쉬운데요? 앞으로 이런 동작을 좀 준비해 주세요. 여기서 근데 포인트가 있어요. 예. 아까 형진 씨가 이렇게 예. 또 내려가셨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양팔 수평 맞추셔야 되고요. 예. 또 중요한 게 이 팔이 어깨보다 앞으로 나가거나 뒤쪽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그냥 계속 일자로 유지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일자로 예. 유지하시면서 어깨와 손끝이 서로 일직선상에 있을 수 있도록 예. 유지하시면서 이렇게 갔을 때 제가 좌우로 길게 뻗어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양 옆에서 누가 내 팔을 잡아당기고 있다. 네, 그런 이렇게. 느낌으로 예. 어깨 내리시고 이 동작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팔이 굉장히 긴 편이어서 이거 많이 하면 가제트 되는 거 아닙니까? 왠지 긴팔 원숭이가 될 것 같은. 긴팔 그렇지만 원숭이라니. 그렇지만 여러분 예, 이게 예. 50견 있으신 분들 혹은 어깨 통증 있으신 분들이 예, 예. 따라하기 쉬운 어깨 스트레칭이니까요. 예. 어디서든 간편하게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쉬운 동작을 좀 앞으로도 부탁을 드릴게요. 오늘은 되나요? 오늘 처음으로. 네, 오늘. 네, 됩니다. 오늘은 됩니다. KY님께서는 거북목입니다. 목이 길어지는 스트레칭도 시간이 나면 좀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까지 몇 예. 번 또 거북목이나 일자목에 좋은 스트레칭법 알려드렸는데요. 예.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서 또 여러 가지 목이 방법으로. 길어지는 동작은 좋긴 한데 거북목 상태에서 길어지면 굉장히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바른 자세로 조정을 해가지고 예, 이제 예. 그 스트레칭을 해야지 도움이 될 텐데요. 예. 제가 청취자님 얘기 잘 적어뒀다가 꼭 준비해 오겠습니다. 네. 또 애청자의 의견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 리시쌤이기 그럼요. 때문에. 다 읽고 있습니다. 예. 자, 은120님께서는 오늘은 비교적 쉬운 동작이네요. MSSK님께서는 간단해서 좋네요 하셨습니다. 좀 쉬운 걸로. 네, 여러분들이 어디서든 따라하실 수 있게 제가 예. 앞으로도 간단한 동작들 많이 준비해 오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동작 보여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네, 정면에서 예. 왼팔 오른팔 쭉 뻗어 주실게요. 예. 이때 어깨 끝과 손끝이 나란해질 수 있도록 우리 애청자분들은 지금 바로 따라해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내려가지 않고요. 예. 그대로 유지하신 상태에서 왼손바닥 천장 향할 수 있도록 예. 손바닥 반대로 뒤집어 주시고요. 그 상태로 몸통 오른쪽으로 쭉 기울여 볼게요. 자, 이때 양팔 누가 옆에서 잡아당기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쭉 뻗어 보시고요. 예. 다시 정면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쉽네요. 예. 두 손바닥 반대쪽으로 바꿔줄게요. 네, 이번에는 오른 손바닥이 천장. 예. 자,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몸통 살짝 기울이시면서 역시 숨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과 함께 양팔 쭉 더 늘려볼게요.
그렇죠. 예. 그리고 다시 정면으로 돌아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밖에서 나성수 캐스터도 지금 따라하고 있습니다. 정말요? 자, 알겠습니다. 산문요가 리씨 선생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나마스테. 구석구석 알찬 정보들을 모아 지혜로운 생활로 인도합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는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안정세라고 하는데 전셋값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의 전셋값만 해도 48주 연속 상승세라고 하는데요. 오르는 전셋값만큼 보증금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지 함께 걱정도 됩니다. 전월세 보증금 지킬 수 있는 방법부터 임차인 보호를 위한 방법들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와 함께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증 뭐든지 질문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우물정 0945 문자 활용하셔도 되고요. 애플리케이션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전문가 모셔보죠. 동국대 법무대학원 고준석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들어오시면서 분위기 망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들어오셨어요. 네, 전 프로그램 너무 좋아가지고요. 예. 저도 밖에서 따라했습니다. 네, 요가. 네. 아닙니다. 또 오늘 네. 또 부동산 전문가로서 또 애청자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네. 주시길 바랍니다. 예. 8월부터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대한 분양권 전매 제한이 발표되면서 그랬죠. 비규제 네. 지역마다 청약 수요자들이 몰리고 묻지마 청약까지 이어지고 네, 있습니다. 네. 동시에 높은 경쟁률과 낮은 가점 등으로 청약 전선에서 밀린 수요자들은 분양권 매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좀 자주 발생합니까? 네, 뭐 규제하는 지역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안 되기 때문에 비규제 지역으로 이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 예. 네, 그래서 8월부터는 이제 비규제 지역도 전부 다 분양권 전매 제한 지역으로 묶을 예정이기 때문에 예. 그러한 현상은 좀 사라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로또 청약, 줍줍 이런 신조어까지 등장을 했는데 안 하면 바보라는 인식이 넓게 좀 퍼져 있습니다. 네. 직장인들의 새로운 아침 인사 줍줍 했니? 네. 하는데요. 요즘 이 줍줍이 뭡니까 근데? 네. 미계약 그 아파트를 예. 미계약된 아파트를 죽고 또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청약 통장 없이도 예. 청약 가점에 상관없이도 예. 신청만 하면은 당첨이 되면은 이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건데요. 지난번 아크로서울 포레스트 세 가구 모집에 예. 무려 26만 4,625명이 청약을 했어요. 예. 네. 경쟁률이 대단합니다. 네. 이게 이제 세 가구가 나온 건데 2017년 당시 분양 가격으로 분양을 했기 때문에 예. 주변 시세보다 너무나 쌌다라는 거죠. 주변 아파트 가격을 보면은 지금 이제 84제곱미터 기준으로 24억에서 한 30억 수준을 하고 있거든요. 성수동 일대가. 그러면은 여기 지금 3년 전 분양가는 97제곱미터 기준으로 17억 4,100만 원에 분양을 했어요. 그럼 여기에 조금만 더 보태면은 내 집 마련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이거를 분양을 받아서 전세를만 놓더라도 16억에서 18억 수준의 전세가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당첨만 입주자로 선정만 되기만 하면은 로또가 되는 셈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인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이 줍줍에 청약을 한 걸로 지금 언론 보도나 이런 거를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줍줍에 대한 관심은. 위험한 건 없습니까? 위험한 거 있죠. 이게 이제 줍줍은 작은 계획 없이
무작정 청약을 했다가 예. 낭패를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출금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예. 9억 원 이상 대출금에 대해서는 중도금 대출도 안 되고요. 그렇습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 10%에 중도금 10%, 20%를 납입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3억 원 이상의 돈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줍줍에 그냥 뭐 묻지마 청약을 했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 있는 거죠. 예. 네. 아까 전에 경쟁률 말씀하셨는데 그 당첨된 세 가구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결국은 정부가 어떤 규제책을 내놔도 최근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내 집 마련을 못할지도 모른다는 조바심 등이 또 이런 세태를 낳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부동산 전문가로서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요. 지금 정부에서는 공급 정책에 대해서도 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 철도 정비창에 8,000가구 공급한다라는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고요. 예. 강남의 구룡마을에도 공공주택 4,000가구 정도를 또 공급한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주택 공급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요. 또 서울로 집중돼 있는 이 주택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수도권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이런 정책들도 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3기 신도시를 지으면서 GTX, ABC 노선을 조기에 빨리 착공해서 광역교통망을 고속철도망을 갖추겠다. 예. 뭐 이런 계획들도 계속 발표되고 있고 차질 없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청약 경쟁률은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청약을 통해서만 내 집 마련을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예. 청약 가점이 부족한 청년 세대들은 그 전세금을 이제 빼고 대출금 요즘 뭐 보금자리론이나 예. 주택담보대출이 금리가 이제 굉장히 저렴해지고 그렇습니다. 낮아졌기 때문에 예. 이 대출금을 이용해서 기존에 있는 기존 주택 매매를 통해서 내 집 마련하는 방법도 고려해 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갭 투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집값도 오르고 덩달아 전세값 오르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걸 말하는데요. 요즘 서울에선 갭 투자도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금만 또 믿고 이런 또 갭 투자를 하시는 집주인 때문에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집값이 떨어지면 계약 만기 때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좀 걱정되지 않을까요? 걱정이 많이 되고요. 예. 특히 우리가 전세권이나 대항력을 갖춰 놓았다 하더라도 예. 전세금 미만으로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거를 환가하기도 힘들어요. 예. 차이니.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이제 전세 들어갈 때 보증금이 집값의 70% 선은 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집값이 30% 이상 떨어지면 깡통주택이 되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좀 경계해야 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전세를 얻을 때에도 주변의 매매 시세, 전세금 요 비율 관계를 잘 따져보고 예. 전세를 얻어야 되고요. 특히 중요한 거는 전세금 얻을 때 그 집에 어떠한 권리관계도 등기부에 공시되지 설정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근저당권이라든가 가압류라든가 가처분이라든가 이런 권리들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하고 예. 뭐 거기에다가 전세를 얻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내가 불안하게 생각되어진다라고 하면은요. 예.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 예, 이거는 이제 서울 신용보증회사에서 보증료만 내면은 전세금을 우선 변제해주고 구상권을 통해서 집주인한테 이제 받는 이런 제도인데요. 예. 이런 보험을 들어놓게 되면은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또 상담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가 상담으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앱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지금부터 선착순으로 상담 진행되니까요. 무엇이든 물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상담 이어가죠.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에서는 건강, 세금, 자동차, 부동산, 노동 분쟁까지 생활 속 궁금증과 상식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상담실이 마련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 채팅창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1164번님께서는 지금 집을 사는 게 맞나요 하셨는데 많은 또 미주택자들의 고민일 것 같아요. 보통 부동산 주기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올라가면 그렇습니다. 떨어지는 네, 시기가 네. 있듯이. 네. 지금이 뭐 상투라는 분들도 있던데 지금이라도 여력이 된다면 집을 사는 게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집 마련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금 마련 계획입니다. 예, 예. 자금 계획이 서 있는 사람이라면은 내 집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대출을 무작정 받을 수는 없거든요. 예, 예. 네, 아무리 뭐 금리가 지금 0.5% 일지라 하더라도 기준금리가 예. 현금 흐름이 매월 현금 흐름이 정확하게 있는 분들은 대출을 끼고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집값이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다가 예. 매수 시점을 실기하지 않는 것이 지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본인 자금 계획이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제일 중요하고. 겁니다. 네. 예. 그러면 또 반복되는 질문 같습니다만 부동산 시장 흐름을 봤을 때는 자금 계획이 있다면 지금 구매해도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 지나면은 네, 또 내 자금 내 집 마련하려고 모아놨던 돈이 또 다른 데 쓸 수도 있고요. 이 돈이라는 예, 게 예.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내 집 마련이 우선순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3200번님은 줍줍 관련 그런 미계약 줍줍 물량은 어디에서 좀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셨네요. 신문을 통해서도 이제 공고를 하게 돼 있고요. 예. 네, 네. 또 각 건설사들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홈페이지에서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하겠네요. 굉장히 세죠. 예. 네, 네. 알겠습니다. 7505번님. 4월에 전세 갱신이었는데 이사 갈 생각도 없고 집주인도 별말 없어서 그냥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일부 월세로 바꾸거나 아니면 이사를 가달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지금 당장 이사 갈 생각이 없는데 월세로 바꿔줘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경우 다시 재계약을 할 수도 있고요. 예, 예. 또 묵시적 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제 재계약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통보를 해야 돼요. 예. 재계약을 하겠다 안 하겠다. 자, 또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나 나가겠다. 다시 재연장을 하겠다. 자, 이러한 의사표시가 없었을 경우에는 예. 묵시적 갱신으로 봅니다. 그래서 당사자 모두가 임대차 계약에 대한 이런 통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 기존 계약 조건과 동일하게 재계약을 한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이제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런 예. 경우에는 이미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네, 즉 임대차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는 예. 월세로 변경하거나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5431번님, 안녕하세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 분양하는 둔촌 주공의 청약 가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다자녀 특별 공급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65점인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하셨거든요. 65점 정도면은 예. 충분히 되지 않을까요? 충분히 뭐 그냥 일반 청약으로도 뭐 가능한 점수대이고요. 예, 예. 지금 둔촌 주공이 12,032세대 큰 단지거든요. 여기에 이제 일반 분양이 4,900세대 정도가 예, 예. 예상이 돼 있고요.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 여기에서 이제 약 20%, 다자녀가 한 10% 정도 공급될 예정입니다. 예정인데 다자녀하고요, 일반 청약하고 동시에 넣더라도 예. 상관은 없습니다. 다자녀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만 청약 자격이 주어집니다. 예, 미성년자 자녀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유아가 있는 경우에는 또 청약 가점에 또 입주자 선정에 도움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일단은 이 정도로 충분히 네, 넣어볼만 합니다. 것이다. 가능할 것으로 예.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6609번님께서는 안녕하세요. 딸이 무주택자인데요. 내 집을 구매해야 합니다. 주상복합 아파트와 일반 아파트 차이는 어떤가요? 어느 곳이 더 좋겠습니까? 하셨네요. 주상복합 아파트와 일반 아파트 차이는 분명히 있고요. 예. 일단은 세대 수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즘 짓는 일반 아파트는 예전에 지어진 이제 주상복합들처럼 예. 커뮤니티 시설을 넣기 때문에 입주민들 생활 편의성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예. 예전에 주상복합의 장점은 아파트에 비해서 그런 생활 편의 시설이 좋았다라는 1층에 거거든요. 예. 네, 이제 상가도 있고 예. 또 뭐 커뮤니티 시설이 있어서 입주민들이 굉장히 편리했다는 건데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은 예. 아파트에 비해서 주상복합은 관리비가 좀 비싼 편이고요. 주상복합이 비싸군요. 네, 비싼 편이고 또 아파트에 비해서 뭐 전용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작은 편이죠. 네, 그래서 아파트로 구매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네. 혹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게 더 좋을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예. 주상복합보다는 아파트가 미래 가치가 더 좋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지금 주상복합을 보고 오신 것 같은데 아파트보다는 좀 저렴해서 구입을 고려 중이라고 하셨는데 네. 물론 자금 계획에 맞게 그렇습니다. 설정하는 게 중요하죠. 네, 네. 그래도 돈이 있다면 아파트로.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0603번님, 집주인이 매매 계약을 하고 계약금의 중도금까지 보냈는데도 해약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중도금까지 지급했는데 해약 당할 수가 있습니까?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하죠. 매매 계약을 하고 중도금까지 지급한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약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거나 매수자가 도저히 뭐 잔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해약을 당하는 사람이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손해를 배상해줘야 할 책임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매도자, 매수자 간에 계약금 포기 또는 그 배액을 상환하고 중도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5802번님, 이사한 지 석 달쯤 됐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를 전부 수리하고 이사를 했는데요. 요즘 몇 번 비가 오니까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겁니다. 그래서 위층에 수리를 요청했더니 본인은 임차인이라고 주인에게 이야기하라는데요. 도대체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렇죠. 전셋집에 살다 보면은 수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임차인이 전셋집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임대인은 전셋집에 대하여 계약 존속 기간 중에도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윗집에 얘기할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을 통해서 해결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인에게 위층에서 물이 새기 때문에 이거 수리 좀 해달라라고 임대인한테 연락을 하면은 임대인이 그 상황을 파악하고 임대인이 이게 뭐 공용 부분에서 물이 새는 건지 전용 부분에서 물이 새는 건지 자 공용 부분에서 물이 샌다라고 하면은 아파트 관리소에서 이제 이거를 수리를 해줘야 되고요. 전용 부분에서 물이 샌다라고 하면 위층 소유자가 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관계를 임대인한테 얘기를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네. 임대인께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숨가쁘게 달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국대 법무대학원 고준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서울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덥습니다. 폭염에 기세를 꺾는 데는 시원한 비만한 것이 없죠. 자, 토요일 전국에 비가 오면서 폭염 수그러들겠습니다. 조금만 참으시고요. 답답하더라도 마스크 꼭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